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 사회를 맡은 유성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엿새째입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 일꾼이 될 만한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현구 후보부터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남구청장 후보 강현구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저 강현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추어 다시 도약하는 남구, 함께 잘 사는 남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권한을 갖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기득권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 권력을 민주화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한다면 지방자치는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그들만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 권력도 자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저 강현구는 남구가 변하고 남구 주민이 신명나는 구정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병래 후보 2분 동안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병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병래가 구청장이 되니 남구가 많이 변했다고들 하십니다. 31년 만에 백운고가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고가가 사라진 백운광장은 새롭고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양림동, 사직동, 박림 2동 등 남구의 곳곳에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동네마다 마을마다 문화센터, 도서관, 주차장을 짓는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도 혼합권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청 개청 이래 26년 만에 첫 야외 복합운동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구 최초로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도 첫 삽을 떴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이나 비리는 4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강주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병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필코 해냈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일 잘하는 구청장. 저 김병래에게 남구의 4년을 한 번만 더 맡겨주십시오. 중단 없는 남구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후보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구청장이 된다면 남구의 비전과 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남구는 양림동, 사직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또 강주를 대표하는 교육도시로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도심 중심에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는 탓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합니다.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산업단지, 기업들이 없습니다. 세원이 부족하고 세수가 적다 보니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다양한 편익시설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야만이 남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남구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구도심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구석에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도심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촌동 일원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현재 남구가 문화교육특구 남구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경제문화교육특구 남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동네 곳곳에 문화센터, 주차장, 도서관을 짓는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확실하게 완료시켜서 주민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현구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강영구가 생각하는 남구의 비전은 교육, 인재 육성과 청년들이 찾아오는 양진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양질의 제조업 메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 교육도시 부활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를 유치하고 국립 AI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에 필요한 영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2차 단지를 조속하게 승인받아 약 1,000여 개의 첨단 중소기업들을 유치하여 재정 자립도가 광주에서 꼴찌인 우리 남구를 재정 자립도 1등의 남구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대덕아파트 사이 계획도로인 봉주터널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봉선동과 진월동의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복합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노잼 도시에서 탈피하고 젊은이들이 남구를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남구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후보 간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후보부터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아까 김병래 후보님께서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하고 방법에 대해서. 네. 네. 도시재생 누릴 사업은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남구가 4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백운광장은 지금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추진되고 있는 거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양림동에 추진되고 있는 거는 근린생활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림이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5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지원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입니다. 지금 송암산단에 아마 윤석열 정부께서 계속 도시재생 누릴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송암산단을 거기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우리 강영구 후보님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더 드려도 되죠? 네. 질문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지금 아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임기 중에는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진 않았습니까? 민선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가 보면 다른 데 보면 광산구만 보더라도 소천산단, 뭐 하남산단, 그다음에 평동산단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아자동차가 있고 북구도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남구는 그 우리 송암산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 남구에 저기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대촌에 크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에 여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협력관실 안에 기업유치팀을 지금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유치 지원팀에서는 기업이 들어온 유치에 대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TF팀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는 대협력관실이 아니라 대협력실 내에 기업 지원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래 후보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영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서 호남권 최대 규모인 10건의 복합화 사업과 27건의 단일화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 따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지방정부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활형 SOC 사업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같이 재정이 좀 열악한 곳에서는 이게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만이 마을의 주차장이라든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 밀착형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강영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저는 이 SOC, 생활형 SOC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방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가 이런 SOC 산업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반 시설, 산업 기반 시설을 적극 유치하는데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생산 기반 시설은 저기 지금 우리 대천동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강주시에서 함께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그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월동, 뭐 이렇게 진월동, 백운동 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차를 대는 주차장, 동네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가교실, 놀이기술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남구 구비로는 절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강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짧게 하고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장이 현재 약 남구에 조사해 보니까 9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남구에 9만 7천 명이 예, 네, 저는 저기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네. 공통 질문으로 시간이 초과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통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도 장기 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대장동과 어둥봉, LCT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강현구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게 재개발, 재건축일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추진위원 주체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가장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규 해석 부족으로 좀 딜레이되고 터덕거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규제정책 일변도와 과도한 안전진단 요구 2등급으로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 시행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의견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제가 남구청장이 되면 남구청에 신속 통합 재개발팀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한 해결 방법을 자문하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집권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장동, 오봉동 LCT 개발은 공공민영개발 사업으로 공공민영개발 사업은 완공 후 개발 이익의 기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익을 민간 기속으로 했던 것입니다. 민간의 이익을 다 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이임 행정 집행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어서 김병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된 도시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은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또 구정 전체를 돌봐야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재생, 생활형 SOC 사업처럼 주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결국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등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이후에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환수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 광역단체들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를 거쳐서 6월 22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도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법에 맞고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되 첫 번째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인접 지역과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남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병래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리 강현구 후보님께서는 이 건축사로서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개발구역 안에 있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들의 피해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헌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상으로는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나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자, 주민들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현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관청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팀을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 재개발팀이나 재건축팀에게 리드해 주면서 하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민간 간의 갈등, 세입자나 원주인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 조절 기능이 구청에 없기 때문에 서로 민간에서 재판을 한다든가 서로 심한 갈등으로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청에서 신속통합개발팀을 만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계속 행정이나 법규에 리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강현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네. 재개발의 과도한 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의 과도한 환수 방법은 대장동이라든가 오봉동 LCT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입법 예고를 했고 행정 예고를 거쳐서 현재 6월 22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철저하게 이런 법규에 맞춰 가지고 이익이 많이 된 부분은 환수도 하는 거고 또 이걸 공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네, 되죠? 아니요. 여기서 끊어가고요. 네.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과 함께 후보 간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밸리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에너지밸리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이 있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우리 남구는 물론 강주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유치고요. 두 번째는 전략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에는 두 개의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주센터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과 연계하면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LS산전 그리고 인셀 등 유수한 기업들이 입주한 것도 이 기관들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차세대 배터리 산업 등을 전략 사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한전과 한전공대를 비롯한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 등과 연계해서 차세대 배터리를 국가 전략기지로 조성하게 되면 투자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민선 7기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기업 지원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강현구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구청 홈페이지에 산업단지 분양을 살펴보면 MOU 체결이 많은데 MOU는 계약이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는 의향서인데 실제로 분양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구청장이 되면 한국전력과 협력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업체 등에 유리한 분양 조건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광주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에 의존하면서 방관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더 큰 구상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재정 자립도가 광주 5개구에서 꼴찌인 우리 남구가 다시 도약하는 남구, 함께 잘 사는 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귀찮고 굳은 일도 내일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단지 분양과 활성화도 네,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질문이 3개인데 답변 시간은 1분이니까 잘 할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 현황은요. 우리 지금 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교연구원 강주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인셀,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에너지산업지식센터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빌드 산업단지 아까 MOU가 많이 됐고 계약이 많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에너지빌드 산업단지에 총 27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전자통신장비, 전자장비, 자동차,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업종들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DK 산업이라든가 ITL 그리고 뭐 프라임 시스템, 그다음에 KL 솔라텍, 나우조명, 뭐 CMS 등 27개의 이렇게 기관이 분양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었죠? 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네.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현구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라는 지역의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함께 교육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청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광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AI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립 AI 영재고등학교를 봉선동에 유치하겠습니다. 국립 AI 영재고등학교 신설은 오직 집권당 후보인 저 강영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교육 명문 도시였으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질을 망쳐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덜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이 느끼는 교육적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교육 격차의 심화를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인 보충 학습을 통하여 보편적인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의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얻어진 세수와 정부 특별고부분 등을 많이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구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김병래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리 강 후보님 국립 AI 영재고와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예,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근데 영재고나 특목고는 소위 상위 1% 아이들만 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AI 교육은 우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도는 초등학생 전체가 컴퓨팅 수업만 200에서 250시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구청장이라면 AI 영재고보다는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강현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저는 천재 1, 2%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1%와 이렇게 영재고를 받은다고 하면 전국적인 상위 1%가 광주로만 모여줘도 광주 교육특구로서의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광주에 있다 보면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네, 답변 시간이 끝났고요. 네. 추가 질문은 없어서 다음 네. 순서로 넘어가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순서 넘어가야 됩니까? 네. 네. 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내실있는 정책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구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결하여 산학형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정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으로 AI 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하는 국정과제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AI에 관련된 학과를 편성한 일반 고등학교는 광주고, 조선대 부속고, 서강고 등 3곳이 있으나 모두 AI 학과를 개설한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오롯이 AI를 전문 교육으로 하는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우리 남구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병래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참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강주 정신이 아까 말했지만 소위 말하는 그 똑똑한 1%에 맞춰지는 것보다는 혼자 멀리 가기보다는 다 함께 가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I고 영재고를 설립할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아까 말한 남구에 소재한 문성고, 인성고, 동아여고 이런 곳에 AI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진보 교육감이 없어진 특목고를 우리 남구에 유치하려 합니다. 특목고 부활로 교육의 고장, 광주의 명성을 되찾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려 합니다. 김병래 후보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우리 강주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거기에 저는 하나 플러스해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발전시키려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교육문화특구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분야에 좀 가져다 준 건 없어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목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다수의 주민들, 곧 남구를 구성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진정으로 남구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의 테이블을 가져가고 그때 성숙되면 그때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약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병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네. 우리 강 후보님, 혹시 우리 남구 지역의 상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비율을 하겠습니까? 네, 상업 비율. 상업 비율이요? 네. 저는 5%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좀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5%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 강주 통계연보에 나온 건데요. 상업 비율이 우리가 강주 남구 5%밖에 안 됩니다. 동구에는 충장로나 금남로가 있고 서구에는 상무지구가 있고 북구에는 전남대 일원, 그럼 천단잔지, 테크노파크 등이 있고 강주에는 강산에는 수안지구가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는 대규모 상권이 없다고 해도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구도심의 중심이 도시 구조의 남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으니 사람이 많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다 보니 또 이렇다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강 후보님, 제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는 합니다만 상업 비율이 없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 지역을 확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누릴 사업입니다. 현재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박림동, 양림동, 사직동, 박림 2동 4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드문 사례입니다. 하여간 이 4곳의 도시재생 사업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강 후보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백운광장은 고가가 사라진 자리에 공중보행로를 놓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중보행로는요, 그냥 다리가 아니라 푸른 길과 끊어진 푸른 길과 푸른 길을 이어주는 그런 하늘다리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 다리 위에서 아나바다 장터도 열리고, 그다음에 이게 아나바다 장터, 그다음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하철 2호선이 완성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타고 올라오면 이 다리를 통해서 남구청 2층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저녁이면 거기서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5를 관람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이제 푸른 길을 따라 조만간에 스트리트 푸드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40곳이 들어올 곳인데요. 그야말로 백운광장이 엄청나게 천지개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 후보님께서 또 더 보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김병래 후보님께서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그 백운광장 다리를 봤습니다. 그 보행도로를. 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남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업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첫 삽을 뜬 사업도 있고요.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도시대행 누리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생활행 SOC 복합화 사업도 한참 진행 중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의 중심 백운광장을 대표하는 백운광장을 강주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31년 만에 고가가 철거된 자리에 푸른 길과 푸른 길을 잇는 공중보행로를 만들고 미디어 월과 미디어 파사드, 스트리트 푸드존을 완성해서 1년 12달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도심 관광의 대표적인 명소로 탄생시켜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문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재 제로 도시 남구를 목표로 안전한 사회, 주민을 지키는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안전건축센터를 구청 내에 만들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밀한 행정으로 주민이 주인 남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내내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민선 8기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수시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동 구청장실도 만들도록 이동 구청장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 유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남구를 교육문화특구 남구에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강현구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드에 관련된 어떤 빛의 연출을 하신다고 네. 한 게 공약 중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천년간이 인근에 4개가 20층 이상 건물 4개가 올라서는데 빛공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김병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번 때 미디어 파사드는요 매일 저녁에 어두워져야만 가능합니다. 남구청 외벽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빛공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백운광장을 와보십시오.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전혀 빛공에야 관련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명하게 잘 보여서 너무나 멋진 공간이 될 거고요. 미디어 월. 그거는 미디어 파사드고요. 미디어 월은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강남대로에 가면 크게 이렇게 삼성 코엑스 말 앞이죠. 거기 크게 파도 치는 거 보셨죠?
크게 파도 치는 것이 보였는데 이런 그 LED로 해가지고 거기서 3D 입체로 해가지고 마치 진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거에 이제 그 작상이 돼서 남구청 정면에다가 미디어월 LED로 이렇게 하는 건데 3D 입체로 해가지고 이번에 무등산 고양이라는 겁니다. 무등산 고양이, 무등산 호랑이입니다. 무등산 호랑이가 1시가 되면 나와서 5분 전에 나와서 어슬렁대다가 어흥 한 번 울고 들어가는 거요. 2시가 되면 어흥 시간을 알려주고 2번씩 울고 들어가고 12시가 되면 어흥 12번 울고 들어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저는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저녁이고 낮이고 관계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아마 이 미디어 파사드를 보러 강주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저는 다 몰려들 거라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초과돼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현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특목교와 AI 영재고등학교를 봉선동에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특목과 AI 영재고등학교를 봉선동에 유치하여 전국 1등의 교육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광장을 푸른숲길 입체교차로 공중정원과 연결하고 푸른숲길을 축으로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남구를 랜드마크하겠습니다. 푸른 축으로 해서 존별로 퀴즈특구, 문화특구, 예술특구 이런 것들을 공연 다 포함해서 20년 전에 머물러 있던 도시를 창의적인 도시 재생을 통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석산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왕복 9.1km입니다. 이래서 누구나 쉽게 등산을 하지 않아도 둘레길로 힐링하는 코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에 막힌 간선도로를 뚫겠습니다. 봉선동 대하아파트에서 진월동 대덕아파트 사이의 계획도로인 봉주터널 공사를 신속한 공사, 예산폭탄을 실현하여서 바로 구청장이 되면 2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과 브랜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대동 인근에 키즈니아, 뽀로로 엔타이어, 테마파크 등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로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현구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이번엔 김병래 후보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선동 대아파트에서 진월동 해태마트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를 우리 강 후보님께서도 공약으로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민선 7기에 와서야 가능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강주시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하면서 BC, 즉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가 한참 전에 기준으로 혼잡도로 여부를 판단했는데 제가 당시의 봉선동과 현재의 봉선동 차이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 다시 심사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 해서 심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예산의 문제가 특별히 수반됩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께 꼭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강 후보님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현구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속한이 이 봉주터널이 굉장히 이 봉선동과 진월동 사이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렇게 턴에서 U자로 해서 봉선동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번으로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제가 구청장이 되면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하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충 설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조정에서 문화특구, 예술특구, 관광특구를
존별로 이 푸른 숲길을 축으로 해서 양쪽 50에서 100m 브록으로 여러 개 브록을 교육, 공연, 연극, 퀴즈 이런 특구들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도시 재생에 대하여 지정을 해주면 특구로 지정해주면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할 수 있으면 거기가 부흥되지 않을까,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정해진 주제 내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은 앞선 방식과 같습니다. 먼저 강현구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3분입니다. 민주당에서 대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김 후보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견해가 많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정치적으로 저한테 물음이 온다 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약간 그 부분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시간 남아서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많고 MOU 체결업체 18곳은 기업이 분양받을 의향을 표시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 계획이나 방안들은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퍼센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미분양인지 그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방산업단지는 아직 이게 그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그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 유치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 유치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스톱으로 기업이 여기 와서 땅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전이나 그 반개사의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제 계획은 제가 좀 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때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팀에서 공공기관 유치 선정 기반 조성해서 그다음에 유치 대응 논리까지 해가지고 쭉 우리가 분석해놓고 한 것도 있었고요.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한전 KDN, 한전 KPS 하여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뭐니 해도 이게 준비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저희가 꼭 유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면 또 거기에 또 세수도 늘어나는 거고 그 세수를 가지고 우리 남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병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쭉 하면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재정 자립도가 11.9%로 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가 12.71%. 재정 자료는 29.18%. 우리 지방재정 통합공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하위 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동안에 우리 남구의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전임 구청장님이 잘못해서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개인은 잘 살지만 우리 구청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 비율이 강주의 5%에 불과하고 또 산업단지도 송암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들어오는 세수가 적다 보니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그동안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야외 복합운동장도 없어서 우리 남구 생활체육인들이 다른 구의 눈치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 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도 남구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도서관도 부족했고요. 이게 다 예산,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파크 골프는 이제 조만간에 또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남구에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간 이 많은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되시면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의 확보가 말처럼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우리 남구처럼 재정이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돈 나올 것은 중앙부처나 광역단체, 강주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매우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도시재생 사업이나 생활형 SO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강주시의 협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매칭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 강주시, 그다음에 구청. 그러다 보니까 강주시하고 함께 매칭 예산을 강주시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함께 세워줘야만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모사업은 그냥 직접 내리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강주시와의 관계는 혹시 우리 후보님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당이 조금 이렇게 틀려도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당이 틀리다도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답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 내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의 문화 경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내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의 문화 경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남구는 그 88 올림픽 때 또 시연했는데요. 고싸움놀이가 그 매월 종월 돼버리면 이렇게 달집 태우기가 고싸움놀이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촌에 보면 우리 이제 그 공예창작촌 빛골 공예창작촌도 있고 그다음에 양림동에 공예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저는 주말이면 여기에 그 프리마켓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이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 주도로 하지 않고 함께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이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투어식으로 한번 또 해보고도 싶습니다. 이거를. 네. 네, 이어서 강현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푸른길 공원, 강주향교, 승천보 등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경험 기회 확대는 물론 남구 주민분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림 역사문화마을과 사직공원 전망타워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보행도로로 연결할 수 있게 광주시와 협의하여 관광벨트를 만들어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원을 패키지화하여 문화관광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는 후보는 정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도전할 때는 저는 단체장 4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4년 임기는 너무나 짧습니다. 처음 2년은 계획을 세우고 뼈대를 세웠다면 나중 2년은 그 뼈대 위에 살과 근육을 붙이는 시기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끝낸 사업도 있지만 한참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이제 막 첫 사업을 뜬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설계에 들어간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남구민을 위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민선 7기에 시작했던 사업들을 민선 8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려는 사람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구민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김병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현구 후보 차례입니다.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고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4대 도시였던 광주를 7대 도시가 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이제는 진정 누가 남구를 발전시킬 적임자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강영구 광주에서 태어나 초, 중, 고, 대학까지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군대 생활 제하곤 단 한 번도 광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예산폭탄으로 남구를 변화시킬 적임자는 저 강영구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정책과 소신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겠고 지역 유권자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도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